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가 말한 유명한 어록이 있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유전자다. 정말 그럴까요? 2014년에 발표된 잭 캠브릭 교수의 논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다. 노력과 훈련은 성공의 몇 %를 기여할까? 게임 분야에서는 26%, 음악 분야에서는 21%, 스포츠 분야에서는 18%. 자, 그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노력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놀랍게도 결과는 4%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노력은 거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노력에 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능과 비교한다면 노력의 자리는 초라할 뿐이다.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재능과 상관없이 공부, 취업만 바라보느라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돌아본 적 없으시죠? 재능을 찾아서 반보씩이라도 내디뎌 보세요. 재능 영역에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205cm의 키에도 뒤뚱거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운동 신경과 강력한 피지컬, 거기에 운동 센스까지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걸 압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자기 등에 Choose One이라는 문신을 새겼죠.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와닿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연예인이 도자기 같은 피부에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어떤 화장품을 써서,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연예인이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누구나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면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만화 뭔지 아세요? 딜버트라는 만화인데요. 세계 60개국으로 수출된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에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스콧 애덤스는 천재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상위 2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재능들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2개, 3개가 조합되면 굉장히 유니크한 강점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는 만화가였기 때문에 만화를 좀 그릴 줄 알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피카소처럼 그림을 잘 그렸냐? 그건 아니었대요. 또 이 사람은요, 자신이 유머 감각이 있는 편이었대요. 그렇다고 자신의 유머 감각이 코미디언이나 코믹 배우처럼 뛰어났냐? 그것도 아니었대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마케팅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콧 애덤스는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케팅 지식이 쌓였겠죠. 자, 만화, 유머, 마케팅 지식, 이 개개로 보면 별것 아닌 강점이고 재능이지만 이것이 조합되면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가 됩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거기에 이 만화를 팔 수 있는 마케팅 지식까지 갖춘 만화가는 이 세상에 흔치 않죠. 제가 항상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강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안다. 근데 내가 가진 강점이 천재적 재능이 아닌데 뭐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딱 표본을 보여주시네요. 천재적 재능이 아니어도 사실 경제 쪽에서는 엄청난 학벌이 있으시다거나 뭐 천재적 재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걸로 이걸 어떻게 비틀고 브랜딩하느냐에 따라서 천재들보다 훨씬 더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영향력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분석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거 두 가지가 좀 이제 병행이 되면 그 안에서 뭔가 교집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영역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생각은 다양한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2, 3년간 강의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전문가인데 왜 안 됐고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데 왜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도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노력했던 건 성공했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실패했기 때문에 노력이 성공의 열쇠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왜 어떤 거는 노력할 수 있었고 왜 어떤 거는 노력할 수 없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국가대표 엘리트 체육인들이 운동 영역에서는 탈인간급 노력을 하는데 은퇴하고 나와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까요? 운동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 영역에서 노력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노력이 공부나 사업이나 뭐 이런 영역에서는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공하고 노력을 적게 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더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노력의 정도뿐이니까 노력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는 인지적 착각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남들에 비해 머리가 좋아서 금방 이해하고 읽는 속도도 월등히 빠르고
이 암기력도 좋고 집중력도 좋다면 이 공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뭐 선생님, 부모, 친구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부의 사다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인 이 대학도 잘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더더 노력하죠. 더더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면 와, 저 정도는 해야 스카이 가는구나 라고 착각해요. 인지적 착각이죠. 사실은 노력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재능이 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공부 재능이 없어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성인이 돼서 하는 노력의 영향력은 더 초라합니다. 200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크먼 교수는 삶의 주기에 따라서 인적 자본 투자 비용의 효과성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크먼 곡선입니다. 해크먼 곡선은 임신기,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가 직업 교육 같은 성인기 투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관심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와서 인생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지만 노력 대비 효과가 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을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타고난 대로 고정된다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만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는 거고,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특이 케이스가 내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의 시냅스 연결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고도의 집중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뇌에 배선을 깔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재능 영역이 아니어서 노력의 강도와 노력의 효과와 노력의 지속성이 떨어지면 뇌에 새로운 배선을 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공법을 배워도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성공법이 밀키트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고 맛있게 성공했을까요? 그 안에는 수많은 디테일과 고됨, 엄청난 혼돈과 지저분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구절절 다 얘기하면 그 성공법이 팔리나요? 안 팔리죠. 누구나 따라만 하면 이라고 얘기해야 팔립니다. 한 달 안에 무조건 가능 이라고 얘기해야 팔려요. 정말 중요한 건요, 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게 포장된 그 성공 방법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열정인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고됨과 혼동, 지저분한 과정들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열정은 뭐가 만든다고요? 나의 강점이라고요.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라고? 아니요. 여러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강점 영역이 아니면 끝내 일을 못 채울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르고 들이는 노력 대비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결국 채우지도 못할 일을 채우느라 과부하를 겪고 무리한 일을 벌이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겠죠. 무슨 소리냐. 노력으로 안 될 건 없다. 노력으로는 안 될 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일을 채우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내가 시간과 자원을 때려 박아서 일만큼 채우면 재능도 있고 나만큼 노력까지 한 사람은 이 10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그 10을 따라갈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내가 1인분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직장 내에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가 소득의 50%를 결정한다는 이 논문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태어난 나라 말고 부를 결정짓는 그 다음 요인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요, 소득의 32.4%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든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든 아니면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태어나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소득의 32.4%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50%는 국가가 그리고 30%는 유전자가 결정한다면 나머지 20%는 노력이 결정할까요? 아니죠.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환경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운의 영역도 있을 겁니다. 노력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고 봐야죠.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시냅스 연결을 남겼는지 이해한 다음에 그 재능 영역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재능 영역 안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내 뇌에 이미 내 재능에 맞는 8차선 도로가 뚫려 있는데 굳이 삽으로 새끼를 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과 강점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뛰어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남들 다 대학 가니까 공부했고 나만 대학 못 가면 창피하니까 대학을 갔죠. 대학에 가서 취업 아니면 공무원만 바라보면서 달렸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결국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은 무시하고 공부 재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길에서 박터지게 경쟁한 겁니다. 공부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 길에서 뒤처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앞에 쌓아온 것들이 쌓여서 더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대가 돼서야 삶을 바꿔보려고 막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제이플라님은 이렇게 옆모습만 주로 보여줘요. 옆모습에 자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커버곡으로 채널을 키워갑니다. 아무도 곡을 주지 않았겠죠. 자기가 싸울 곳을 자기가 정하고 규칙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서 싸울지, 어떤 규칙으로 싸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의 강점이 빛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 곳이 없다면 내가 영역을 만들고 규칙도 나에게 유리하게 정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새로운 영역에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가면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승자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치폴레라는 멕시칸 요리 프랜차이즈인데요. 우리나라엔 없지만 전 세계적인 체인입니다. 치폴레의 창업자는 원래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칸 식당을 열고 싶었대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엔 이미 멕시칸 식당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버라는 도시를 보니까 거기에는 멕시칸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덴버로 날아가서 멕시칸 식당을 열었고 그게 대박이 나면서 이 브랜드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 하나를 말아먹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는 생각으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재능, 똑같은 실력을 다른 곳에서 발휘하니까 인생이 달라졌죠. 영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의 평범한 강점이 천재적 강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자림을 좋아해서 제주에 갈 때마다 비자림에 꼭 들립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비자림 가이드 투어까지 신청했어요.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숲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자 열매가 숲에 떨어지면 거기서 또 나무가 자랄 텐데 그럼 비자림은 점점 더 빽빽해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드분이 비자림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숲이 우거져 있어서 땅에 씨앗이 뿌려져도 햇빛을 받지 못한대요. 운이 좋게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숲 밖으로 날아가면 거기서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씨앗 수준인데요. 이미 이 영역에 숲이 다 우거져서 나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옮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발로 직접 걸어 나가서 영역을 찾거나 영역을 만들면 됩니다. 행동을 베끼는 게 의미가 없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의 행동 방식이 나한테도 똑같이 먹힐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타고난 조건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른 사람입니다. 유전자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처한 상황, 개발해온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 성공법은 그 사람에게 먹힌 방법이지 나에게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타고난 조건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나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재능에 맞는 노력, 그 재능에 맞는 행동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작정 남의 성공법을 따라하지 않고 나는 어떤 분야에 유리한 사람인지,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때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인지 그걸 알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그것만 연구했거든요. 이미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해킹하고 나만의 자기계발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